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남 대흥사 북암입니다. 북미륵암이라고 하지요. 국보 308호 마이열의 자상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쌍탑 중에서 서쪽 서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단이 이 자연석인데 부처님 손바닥처럼 되어 있고요. 부처님 손바닥 위에 3층 석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동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고 해서요,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장과 2장 계속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리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은 전인의학이다. 인체파동원리도 전인의학이다. 인체파동원리의 치료 자리가 전식론에서 나왔다. 손발이나 팔다리, 즉 부분 안에 인체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인체라면은 인체가 뭐가 들어있느냐? 손발, 팔다리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또 인체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이 축소되어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15페이지 원리편, 인체파동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다시 정리할게요. 인체파동원리는 에너지 균형 원리다.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어떤 영향이 파동이라고, 물결파 움직일동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 물리학에서 에너지 이꼬르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에서. 그래서 물질이라는 말 속에는 곧 에너지가 에너지 덩어리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 덩어리다. 제가 이런 돌이나 나무를 좋아하는데, 이 돌도 결과적으로는 기의 응집체다. 제가 이 북암에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휴식 장소가, 여기 혹시 제 얼굴이 보이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북암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북미르감에 올라오면서 제가 쉬는 장소를 어디로 택했느냐면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바위에서 쉬게 되더라고요. 또는 거기서도 오줌을 누게 되더라고요. 이게 개들이 말하는 자리,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산사를 온다, 또는 명산을 찾아간다, 기도발이 좋은 데를 찾아간다, 이런 개념에는 그 기운을, 에너지를 받는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침을 맞는다, 의사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침을 맞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받는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또 인체파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균형 원리라고 얘기했지만은, 또 달리 얘기하면은 우주의 생성 원리다. 지구의 생성 원리다. 또 달리 하면 인체가 생성되어지는 원리다. 그거를 이제 유전자나 염색체 이런 개념을 얘기하듯이, 우리 몸, 손발, 팔다리, 세포 하나에도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 그 설계도가 인체 파동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인체 파동 원리, 또 우주 생성 원리, 지구 생성 원리 속에서의 어떤 그 원리는 무엇이냐? 균형 원리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균형을 관점을 이해하려면은 대칭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대칭이라는 개념이 점대칭, 선대칭도 있으니까 뭐 제가 올린 동영상에도 참고하시고 또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자료들을 공부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예전에는 이 파동이라는 말을 물결파 움직일 동, 단순한 물길이 퍼져나가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설, 입자설로도 해석한다. 또 제가 모셨던 직장의 세명대 상사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그거 작용과 반작용 원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작용과 반작용도 균형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체 파동 원리는 뭐 한 얘기로 새로울 것도 없다. 또 생소할 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이라든지 지구과학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말하는 뭐 이기 이론론이니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이니 오행이니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낯설거나 또는 생소할 수도 없다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박종부 선생은 어떻게 인체 파동을 알게 되었느냐? 일반인인 입장에서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또는 어릴 때부터 제도권 교육을 거부한 입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왼쪽 자골신경통 있는 환자를 오른쪽 자골신경통을 충격을 줘서 때려서 즉 자병우치, 우병자치의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치료 원리. 왼쪽이 긴장이다, 왼쪽이 아프다. 그럼 오른쪽은 이완이다라고 본다면은 이완된 오른쪽을 타격을 가해서 그것을 이완을 긴장으로 만들면은 긴장된 부위는 이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 이봉주 전 선수의 경우에 있어서 유튜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손발 안에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손에도 뭐가 있다고 인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손을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 부위가 어디예요? 위장이란 말이에요. 명치. 이 긴장을 주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그 간이 나오는 자율신경 즉 뭐 경추 뭐 4번 5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뿌리 마디에 해당되는 부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돌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도 걸을 때도 스틱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이 옵추처럼 튀어나와 있잖아요. 대신 배는 긴장이 돼 있고 그렇다면은 이는 어깨 또는 등 간으로 가는 자율신경 흉추 뭐 4, 5, 6번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흉추 1번이나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간으로 가는 자율신경 흉추 4, 5, 6번에 해당되는 부위를 충격을 주면 어떻게 돼요? 등을 때려준다든지 하면은 펴지잖아요. 그런 관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부위를 어떻게 돼요? 이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이완되어 있는 부위, 늘어져 있는 부위를 어떻게 돼요? 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턱을 이런 식으로 계세요. 또 그 마이웨이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더라고요. 또 손가락은 또 구부리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구부리면 또 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편 상태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완전히 편 상태로 만들어야, 다시 말해서 손바닥을 긴장된 상태를 이완된 상태로 만들고 손등은 이완된 상태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라. 왜냐하면은 지금 복부 경련 또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 아랫배가 지금 이렇게 긴장이 와서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복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긴장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이완된 등은 어떻게 돼요? 긴장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격요법에 있어서 타격요법에 있어서는 열심히 배에다가 보톡스를 한다든지 침을 놓을 게 아니라 주사를 놓을 게 아니라 등 쪽으로다 침을 놓거나 예를 들면 등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등을 타격을 가한다든지 해서 충격을 준다든지 해서 등을 펴게 만들고 해서 이완된 상태를 이완된 등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긴장된 배를 이완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손바닥을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턱을 개도록 해라. 이걸 구부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만 해도 도움이 된다. 이게 균형의 관점이다 라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 긴장된 상태를 어떻게 돼요? 이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완된 상태를 긴장 상태로 만드는 치료법을 써야 된다. 인체 파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은 없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을 내놓은 거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남창규 한의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지는 파킨슨병 치료됩니까? 암도 인체 파동 원리로 치료가 됩니까? 남창규 한의원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낸 게 아니다. 우리 몸이 왜 아픈지, 또 왜 어떤 면에서 어떤 병은 치료가 되고 어떤 병은 치료가 안 되는지, 또 똑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지, 또 똑같은 방법을 써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인체 파동 원리다. 또 내지는 내 몸을, 내 아픔을 의사한테 무조건 맡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체 파동 원리이다.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훌륭한 환자, 또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의료에 대해서 또는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왜 아프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의사들에게,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인체 파동 원리가 다른 전식 이론이라든지 다른 치료법과 진단법과 다른 거는 뭐냐? 오작동이다. 용을 많이 쓴다. 아픈 곳으로 치료 물질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작동이 그나마 또 기존에 뭐 뇌를 속인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은 뭐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개념이 다 오작동을 설명한 원리잖아요. 또 내지는 아픈 곳에 퉁퉁 붓는데 발목이 삐었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발목이 또 퉁퉁 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기를 빼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뭐다? 이 아픈 곳으로 뇌가 치료 물질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 이런 관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작동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달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적당히 쉬어야 된다. 또 내지는 빨리 달림으로 인해서 용을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은 치료의 방법은 시소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한 얘기로 제가 유튜브를 올리지만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모든 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라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내지는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 그냥 하나만이라도 이해하자 라는 부분들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 얘기로 유튜브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지는 우리가 진짜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뭐 이 해남 대형사에 와서 제가 남도를 답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 남도를 오지 못했던 이유가 한번 올 때 많은 곳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못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하면서 마음을 비운 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만 보고 오자. 또 내지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오자라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도 또 내려오면서도 해남 대형사도 봐야 되고 또는 두륜산 도수람도 가야 되고 또 미양사도 갔으면 좋겠다. 또 올라오는 길에는 운주사 하순에 운주사도 들러야지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숙소에서 머물면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해남 대흥사에 국보가 있어요. 이 북미르감에 이 부처님이 계셔서 제가 이 부처님과 함께 이 동탑, 서탑, 쌍탑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서탑 같은 경우는 자연 기단 위에 이런 부처님 손 모양으로 낙숫물에 의해 가지고 홈이 파여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삼측 서탑을 쌓은 걸 봤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이게 탱주라는 게 있대요. 요거를 탱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밑이 어떻게 돼 삼각형 모양으로 갈라지는 건데,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아까 올라왔을 때도. 근데 여기 계시는 스님인 은성 스님을 만나서 차 한잔 대접 받으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모양은 그만큼 땅을 눌러주기 위해서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올라와 보니까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안 보인다. 또 내지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거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2쪽 그 요즘 한의사들은 왜 그 모양인 거지? 그래서 인체 파동원리를 25페이지에 인체 파동원리를 알기 전에는 안전뱅이가 침 맞고 일어나는 걸 소설에나 있을 법한 허구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진료실에서, 강연장에서, 의료봉사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그 효과를 낸다.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남창규 원장이 인체 파동원리를 알기 전에는 침을 놔도 효과를 보았지만은 그게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를 몰랐지만은, 그래서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더라, 어떤 환자는 치료가 안 되더라, 이런 관점이었는데, 인체 파동 원리를 알고 나서는 이제는 침을 놓을 때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치료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뭐한 얘기로 모든 환자들을 다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처럼 다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일독회차가 인체 파동 원리로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는 남창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내 아픔이, 예를 들면 이봉주 선수의 아픔이 단순히 1년 전에 모태범 선수를 그 타이어 위에 얹고 용을 써서 아팠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1년이라고 한다면 1년을 치료하면 낫겠지만은, 인체 파동 원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내지는 평생을 달려온 마라톤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치료 한 번에 또는 뭐 몇 번의 치료라 몇 달의 치료로 모든 아픔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그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 또 인체 파동 원리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뭐한 얘기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은 보지 못하는 신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아픔의 깊이가 깊다면은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도 시간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1억을 대출 받는데 필요한 상환 기간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을 상환하는 기간은 1억의 10배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근데 인생에서는 로또라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연이라는 건 없다. 뭐든지 필연이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10억을 상환하는 데는 1억을 상환하는 시간에 10배가 필요한 거고, 한 것처럼 치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행을 바라지 마시라.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는 게 요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3쪽에 원장님 왜 진맥을 안 해요? 진맥은 합니다. 또 책에는 또 진맥을 안 하고 손발이나 팔다리에 전보고 진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상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단순히 손에 맥을 잡는 것만이 진맥이 아니다. 망문문절, 관형 찰색이 다 진맥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이런 맥진만이 진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얘기로 요즘 뭐 비대면이 진리인 사회인데 꼭 대면해야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한 얘기로 제가 이봉주 선수를 보지 않고도 이봉주 선생의 아픔을 진단하듯이 또 내지는 이봉주 전 선수의 사모님이 오른쪽 손목이 골절된 것을 보고 이봉주 선수의 근육 긴장 이상증도 오른쪽 손목, 다시 말 손목이나 발목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진단하듯이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또 내지는 이봉주 선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장이 안 좋다, 간이 안 좋구나. 또 다시 말해서 위장이나 간으로 가는 자율신경절을 치료해야 된다. 그것이 CT나 MRI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허리 아픈데 왜 허리에 침 안 놔줘요? 아픔의 원인이 목이라면은 목을 치료점으로 잡아야 된다. 또 단순히 허리 아픈데 허리에다 직접 놓는 것은 뭐예요? 긁어 부스럼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보는 거고, 또 내지는 손발이나 팔 다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축소되어 있다. 허리 자리가 있다. 단순히 허리 안 놓았다고 허리에 안 놓는 게 아니다. 손발에도 허리 자리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치료하고 있는 거다. 왜 침을 많이 안 꽂아요? 침은 꽂아야 될 상황에 맞게 꽂는 거죠. 특히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처음 왔잖아요. 생판 처음 침을 맞는 상황인데 침을 100개 20개 꽂아봐요. 기겁을 하지. 엄마도 놀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나 환자나 보호자의 수준에 맞게 침을 꽂는 거지. 뭐한 얘기로 침을 100개나 20개나 맞을 만큼의 체력이 된다든지 믿음이 있다면 100개 20개도 100개 1000개도 꽂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꽂는다. 다만 침을 많이 꽂으면 파동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한 얘기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한 얘기는 여러 개를 많이 꽂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꽂는 것이 더 파동이 더 상쇄되는데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체 파동 원리를 알게 되면 혈자리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근데 또 한 얘기로 제가 이번에 지금 뭐 여기 북미르감 그 은성 스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했지만은 그 스님이 이제 상자라든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무조건 외워. 영어도 외우고 경전도 외우고 다 외워.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한 얘기로 몰라도 무조건 외우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열심히 나무아비타불 뭐 이렇게 법화경이든 논어든 맹자든 대학이든 그걸 열심히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산책을 다니다가 또 멍 때리다가 불멍하다가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든 간에 쉽게 편하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다. 뭐한 얘기로 이 북미르감이 왜 여기 있겠어요? 진리는 수고로움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따지면은 대형사 본사만 보고 와도 되지만은 그래도 북미름까지 오려면은 걷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잖아. 피땀을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날로 먹여 떠넘어 주지만은 이 또한 남창교회 오작동이고 여러분들한테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35초 얼굴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다. 몸통에 얼굴이 들어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얼굴에는 오장육부만 들어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인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발이나 팔다리, 척추도 다 들어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인체의 모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특성이 들어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에도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체 파동 원리의 치료 자리, 인체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존의 다른 뭐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대응 자리 또 내지는 상응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었지만은 그것도 내지는 눈이 아프다 그럼 눈을 해보니까 눈이 좋아지더라 그 눈자리로 만드는 개념이고 이런 개념이지만 인체 파동 원리 인체 지도는 대칭 균형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얼굴, 목, 몸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손발, 발, 다리에도 얼굴, 목, 몸통이 되는 거죠. 다만 얼굴이 한 몸이라고 한다면 얼굴과 이런 대칭과 이루어지는 자리는 목에서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가죠. 대각선으로. 또 다시 목에서 몸통과는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려면은 대칭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얼굴 하고 몸통은 어떻게 돼?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그려지는다. 이런 모습을 팔, 다리에도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된다. 다만 이 팔꿈치는 어떻게 돼요? 팔하고 상완 하완은 뼈가 두 개잖아요. 예를 들면은 두 마디인데 얼굴, 목, 몸통은 세 마디인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팔꿈치 주름 안에 어떻게 돼요? 목이 축소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손 발바닥에서는 어떻게 돼? 이 팔 다리가 그대로 대입이 된다. 얼굴, 목, 몸통. 예를 들면은 왼쪽 둘째 손가락에도 뭐예요? 얼굴, 목, 목, 몸통. 그다음에 이거 지문이 있는 부위는 어떻게 손바닥이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은 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체 파동 올리고 모든 병이 치료가 됩니까?는 남창규 원장이 볼 때는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천리를 갔으면은 천리를 가야지 낫는 거죠. 심리를 갔다면 심리를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상식이고 그게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 57쪽에 그래서 손가락이 제대로 굽혔다 폈다가 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디가 아프다. 그럼 안 아프면 나은 게 아니다. 뭐 한 얘기로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 그걸 오작동이라고 그래요. 오작동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지만이 그때서야 치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또는 저희 남창규 한의원에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도 보잖아요. 침을 맞고 나서 더 아프기도 하고, 다만 더 아프더라도 그거를 또 풀어주는 치료 자리가 있다는 거고, 그걸 또 즉각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증 편에서 또 제가 설명할 거고요. 72쪽, 그래서 한 번의 시술로 병의 증상이 모두 없어지는 일독회차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남창규가 봤을 때는 없다. 다만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합이 맞아야 돼요. 의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환자도 오픈돼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모양, 아픔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틀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또는 건강한 에너지 틀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도 그런 긍정의 에너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자도 긍정의 에너지 틀, 건강한 에너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내지는 아픔이 뭐한 얘기로 가벼워야 되고, 뿌리가 깊은데 그게 한 번의 시술로 치료로 단번에 바뀌어지겠어요? 그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뭐한 얘기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내지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뭐 단번에 고쳐요 이런 거는 없다. 어떤 치료에 있어서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뭐냐, 예를 들면은 산불이 났어요. 뭐 양양이나 속초에 산불이 났고 뭐 하다잖아요. 그럼 산불이 났다가 다시 온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몇 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다. 지구의 원리다. 지구의 원리는 달리 얘기하면 인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체 또한 어떤 몸이 파괴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지구가 회복되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체는 소우주고 인체가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구는 전체니까 이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생성 원리, 지구의 작동 원리가 우리 몸에도 그대로 작용이 된다. 다만 인체 파동 원리의 장점은 뭐냐? 76쪽에 기존의 치료는 축적된 경험을 산물인데 내가 이런 환자를 많이 치료해 보니까 낫더라 라는 개념이지만은 파동 원리는 어떤 환자를 치료해 보지 않아도 또 내지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비대면 상태에서도 또는 병명을 몰라도 그 사람의 아픔의 원인이 어딘지를 알고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8쪽에 침 한 개를 꽂든 수백 개를 꽂든 왜 꽂았는지 또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침이 이거 어떤 목적으로 침을 놨는지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전혀 생소한 제가 보지 못했던 환자를 어떤 시술자가 침을 놓은 것만 봐도 저기다 침을 놓으면 어디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침을 놓은 사람보다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인체 파동원리다. 또 다시 말해서 침을 뭐 이상한 굵은 침을 장침을 쓰고 이런 개념이 수술을 잘하고 이런 개념이 많은 훌륭한 의사가 아니고 우리 몸의 아픔이 왜 생기는 건지 또는 내지는 침 하나를 꽂고 나서 그것을 꽂았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의사다. 인체 파동 원리를 알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달리 하면은 여러분들 의학의 문의아니라 하더라도 병명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체 파동 원리를 이해하면 다시 말해서 균형과 오작동을 이해하면은 또는 손발이나 팔다리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에너지 틀의 복제 즉 프랙탈 원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대칭을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봉주 선수에 있어서 이런 모양의 자세 아니 턱을 개고 있는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을 봤을 때 조각상을 봤을 때 그 조각상은 어디에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남창규처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인체 파동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 그걸 이해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한 치료 자리 또 내지는 남창규가 걸어간 그 길을 답습하는 데 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뭐예요? 인체 파동 원리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 동영상이 또 녹화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규 한의사가 이 두른산 북미르감의 기운을 지금 푹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제가 받았던 에너지 기운을 충분히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